그래서 이제 산성, 염기성 보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지금까지 굳어져 왔던 거를 쓸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가 산염기하면은 브랜스테드 롤이 문제 나오는 거 말고는 다 아레니우스예요. 다 아레니우스고요. 산성이란 뭐냐면은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 이거 누가 나타낸다 했어요 아까? H 플러스. 그렇지, H 플러스에 의해서 나타날 겁니다. 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얘는 신맛이 나요. 반대로 신맛 나는 거 대부분이 산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레몬즙 산성이죠. 식초 산성이죠. 너네 음료수에 가끔 뭐 몬스터에 보면은 뒤에 구연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맛 나요? 신맛 나죠. 다 달면서 시잖아요. 그런 거 다 산이고요. 다음 얘네는요, 수용액에서 아레니우스의 정의라 했으니까 수용액에서 이온화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전해질입니다.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흐르는 전해질이에요. 위에 다시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되게 멋있는 말 듣고 왔어요. 내가 들은 건 아닌데요, 운동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PT 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많이 힘드셨나 봐요. 계속 막 뭐 어디가 아파서 못하겠다, 어디 때문에 못하겠다, 뭐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는데 그 앞에서 PT쌤이 되게 조곤조곤하게 뭐라 해주셨냐면요, 근데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렇게 하시지만은 저번 주에 분명히 이거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더 잘하셨다. 물론 자세는 무너졌지만은 더 많이 횟수를 치셨다. 선생님 오늘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그 와중에 엿들으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엿들어졌어요. 이어폰을 끼고 내가 노래 안 들고 있었더라고. 아무튼 이제 본인은 그렇게 운동을 한대요. 나는 항상 지난날의 나보다 더 나아지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뭐든 한대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되게 멋있지 않니 그 아저씨? 그 트레이너? 트레이너 포켓몬 트레이너 같잖아 그 때문에. 아무튼 그 트레이너는 좀 멋있지 않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딱 정말 그거면 될 것 같아. 너네도 막 당장 너네가 뭐라 해야 돼, 1km 뛰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뭐 뛰면은 400m 뛰겠죠. 뛰고 나서 그 다음날 혹시 또 뛰게 된다면은 그날은 적어도 400m보다 더 뛰자. 더 빨라지거나 뭐 이제 엄청 갑자기 막 800m 뛰지 못하더라도 4km 뛰지 못하더라도 어제 400m 뛰었으니까 내일은 500m 뛰자. 그지 교영아? 어제 2시간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3시간 공부를 한번 해보자. 3시간 아니어도 돼요. 어제도 동아리 때문에 8시까지 나와있다가 집 가서 9시에 밥 먹으라고 했어요. 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이거지. 좀 멋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원래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무튼 딱 전보다만 나아지게 너네도 공부를 막 어제 게임 1시간 했으니까 오늘 1시간 반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게임은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제 1시간 했다고 골드였니? 오늘 1시간 반 한다고 또 골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하여간 그런 마음가짐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게 운동 끝내려 했는데 괜히 나 어제 1시간 했는데 오늘 1시간 반은 해야겠네. 10분 운동 더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세 번째 중요해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너네가 다다음 주쯤에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 지금 당장은 그냥 저렇게 말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대표적으로 마그네슘, 철 등등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메커니즘 가지고 있냐면요. 마그네슘으로 예시를 들게요. 얘가 HCl과 만나면은요. MgCl2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고요. 물론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얘를 만들고요. H2 기체가 발생해서요. 얘는 물보다 가볍죠. 얘가 뽀글뽀글 날아갑니다.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기체 발생 반응이니까 이거 무슨 반응? 그렇지, 비가역 반응이었죠. 이렇게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오케이? 이게 세 번째 산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 수소기체를 그럼 발생했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불을 붙여봅니다. 3단원째 했었죠? 수소기체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갖다 대면 얘가 펑 하고 빠르게 불과 붙어서 반응해서 터져버립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탄산칼슘과 반응합니다. CaCO3와 반응해요. 지울게요. CaCO3는요 산과 빠르게 반응해서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 예시는 HCl로 들게요. CaCO3가 산과 만나면은요 CaCl2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수용의 탄소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H2O를 내뱉고 액체 CO2를 무슨 상태로? 가스 상태로 내뱉어요. 얘도 마찬가지 가벼운 친구이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얘도 무슨 반응? 기체 발생 반응이니까 비가역 반응이 되겠죠?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리고 산은요 우리가 대리석과 반응시키면은요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래서 유튜브 뮤직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데리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데리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줍니다. 이것도 밴드곡인데 들어가시면은요 되게 약간 나그막이 딱 흘러나오면서요 노래 가사가 나는 데리암 염성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는 데리암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당황스럽죠? 아무튼 이런 반응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이건 어떻게 확인해요? 얘가 CaOH2라고 불리는 석회수라는 친구랑 만나면은요 뿌얘져요. 뿌옇게 흐려짐 또는 뿌얘짐 써도 괜찮아요. 뿌얘짐, 뿌옇게 흐려짐. 왜일까요? 왜일까요? 무슨 앙금이에요? 다시 CaCO3가 만들어져요. OH만 있어. 그리고 H2O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O 하나 떼가지고 얘랑 만나서 CO3 마이너스 만들고요. 됐어요? 넘어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얘가 흰색의 앙금이기 때문에 얘도 얘가 그 안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고요. 얘 그럼 앙금 생성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얘도 비가역 반응이죠, 그렇죠? 비가역만 들으면 되게 배웠어요 방금.
다음 지시약의 색변화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산의 수용액에서 이온의 이동의 확인인데 정확히는 이온의 이동의 확인입니다. 통과 때 너네 했었죠? 통과 때 너네가 막 힘들어하면서 했던 그 내용이죠. 지울게요. 뭐냐면은요,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다가 내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일단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시는 이유 뭘까요?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 위에다가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거나 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체를요,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셔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왜 이걸 굳이 적셔야 될까요? 그렇지. 원래 종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치? 그래서 얘는 KNO3라는 친구라서요, 물에 녹아서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수용액 속에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잘 흐르겠죠. 전기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찬아 이거 뭐예요? 그렇지. 전해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KNO3를 붙여놓습니다. 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이 위에다가 내가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묽은 염산이 묻은 부분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물듭니다. 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전극에다가 전압을 빡 가하면은 이온의 이동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극으로는요, 어떤 친구들이 몰려가냐면요, H 플러스가 일단 가요. 끝? 그렇지. K 플러스도 같이 가요, 얘들아. 이것 때문에 너네 잘 틀린다. H 플러스와 K 플러스, 즉 양이온들이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Cl 마이너스와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랬더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그 주요 원인은 누구일까요? 만약 K 플러스였다면은 처음 내가 올려놓자마자 전부 다 빨간색이 됐어야겠지. 아니니까 K 플러스는 아니야. 근데 내가 전압을 가했더니 마이너스 극쪽으로 얘가 끌려갔으니까 H 플러스가 얘를 붉게 물들였구나. 산성은 H 플러스가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고요. 혹시 이래도 부족하면은 그 다음 HCl 말고 HNO3라던가 H2SO4라던가 집어넣어서 똑같은 실험해도 괜찮겠죠? 똑같이 결과 나오겠죠? 하고 그 다음 산의 색이 별표 하나만 쳐줄래요? 이것도 아마 문제로 좀 잘 나올 텐데, 뭐냐면은요, 산의 색이 우리 모든 산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HCl은 물에 녹아서 거의 대부분 이온하는 데 비해서 CH3COOH는요 물에 녹아서 잘 이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몰수를 물에 녹인다고 하더라도요, HCl과 CH3COOH의 산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산의 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산의 색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HCl, H2SO4, HNO3처럼 물에 녹아서 대부분 이온화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강산이라고 부릅니다. 강산. 리버 앤 마운틴이 아니라 스트롱 엑시드라는 뜻이에요. 스트롱 엑시드. 대부분 이온화해요. 얘네들 우리가 이온화도가 높다라고 하고요.
이온화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라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화학에서 이온화도가 높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한 가지. 강산은요 물에 녹으면은요 HA라고 합시다. HA가 거의 사라지고요. 대부분이 뭔 상태로 존재해요? 이온화된 상태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의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약산은 뭐냐면 약산은요 일부만 이온하는 친구야. 전부 이온하지 않아요. 극히 일부만 이온하기 때문에 내가 물에 아무리 많이 타도요 엄청 강한 산을 나타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약산이라고 합니다. H2CO3와 CH3COH가 보통 그런데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해서요 이거 뭐라고요 이름? 탄산 이거 뭐라고요? 아세트산 둘 다 뭐예요? 우리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식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죠. 물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긴 해요. 근데 이 정도로 외워줘도 충분히 고위 과정에서는 괜찮겠다. 탄산, 아세트산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약산입니다. 얘네들은 반대로 뭐라 그러겠어요? 이온화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그래프 한 개만 더. 약산은요 HB라고 할게요. 얘는 이온화했을 때 어떤 경향성을 가지냐, 어떤 그래프를 만드냐면요 대부분이 HB 상태로 남아있어요. 조심할 거 처음 상태 그대로 남아있으면 얘들아 이온화가 안 된 뜻이잖아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걔 산이야? 그거는 그냥 분자죠.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양이 줄긴 줄어야 돼요.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요 H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되게 찔끔 나옵니다. 이런 거 약산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거 시에도 있잖아요. 시에도 유명한 시 하나 이거 들어가는 약산이란 말. 또 헛소리야, 또 헛소리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김솔씨 이과야 얘들아 알고 있었니? 너네 때는 지금 이제 수학이 그냥 미적분 기하기 선택하잖아요. 나 때는 약간 그거였거든. 이과 수학은 가형, 문과 수학은 나형. 그래서 나형 보는 이과 애들은 약간 지금 이제 사탐론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취급 받았어요. 쫄보들, 수학 드럽게 못하는 애들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김소월 씨 첫 구절부터 뭐라 그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나보기는 역겹다는 뜻이잖아요. 천상 이과였던 거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나랑 같은 수능 받겠죠. 또 중간에 뭐라 그래요? 무슨 진달래꽃이라는 얘기야. 진달래꽃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오리다. 그 다음 가사 뭔지 알고 있니?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 강산으로 하면은 그 사람 발 녹을까봐 뭘로 해주겠대요?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 뿌려주겠다잖아요. 그래요? 가실 길에 아름드리 뿌리오리다. 대박이지. 그니까 문과들도 어느 정도 과학을 해야지 그렇게 예쁜 시를 쓸 수 있다고요. 만약 그 사람이 영변 강산의 진달래꽃 했어봐. 그럼 진짜 강이야. 아니도 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가나 그림.
가는 얘들아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이온화 돼 있으니까 얘가 강산이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나는요 전부 이온화 되어 있지 않죠. 얘는 아마 약산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양쪽에 똑같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작은 동그라미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작은 동그라미가 누군 거예요? H 플러스구나. 나머지 얘가 A 마이너스, 얘가 뭐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까지는 안 어렵죠? 괜찮죠? 근데 이제 약간 또 한 번 더 심어. 한 번 더 꼬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요 그림 보고서 너네한테 강산 약산 찾아내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가 그림 보고서요. 얘가 강산인지 약산인지 찾아라 이거예요. 물론 이거만 보고 못 찾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 하나 더 줘요. 계절 그림. 계절 그림 미쳤다 그치? 얘는 아세트산이라고 해봅시다. 위에랑 똑같죠? 묽은 염산은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많이 되어 적게 돼요? 많이 돼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물 속에 수용액 속에요 이온의 개수가 어때요? 많아요.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가 많습니다. 즉 같은 부피에 작은 부피에도 이온이 막 몰려있다는 얘기야. 전기 잘 통하게 안 통하게? 잘 통하겠죠. 그럼 얘를 내가 똑바로만 연결했으면은요 LED의 불 어떻게 돼요? 대빵만이 들어가요. 밝게 들어가요. 오케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세트산 강산이야 약산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약산이라 그랬죠. 약산인 경우에는 이 안에 이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똑같은 만큼 분자수를 녹였다고 한다면은 이온수는 비교적 적겠죠. 이온수가 적으니까 전류가 잘 통해 안 통해? 전류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럼 얘가 빛이 안 나진 않아요. 맞아요. 잘 안 나요. 나긴 나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납니다. 어둡게 나요. 요걸 보고서 우리가 얘가 강산인지 약산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름 묽은 염산 아세트산 적어드렸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에선 HA, HB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니은 선지로 물어볼 거예요. HA가 HB보다 더 강산이다. 물어볼 거예요. 맞다고 봐주셔야겠죠 여기서는. 마찬가지 두 번째 이것도 똑같아요. 마그네슘 리본을요 묽은 염산이랑 아세트산 수용기 넣어봅니다.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거든요 마그네슘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렇지 수소기체가 발생할 건데요. 근데 묽은 염산은 H 플러스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많으니까 H2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세트산은요 똑같은 분자수만큼 녹였을 때 H 플러스의 수가 적으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해 조금 발생해? 조금 발생한다. 많다 적다란 뜻이에요. 됐죠? 뭘 오야 원장님 이거 맨날 쓰시잖아. 마늘 당이 나는데 그 다음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우리가 물질한 게 염기성이라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물질은 염기고요. 염기성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의미해요. 얘도 누가 나타내겠어요? 우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누구 때문일까요?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의 대표적인 성질은요 쓴맛이 납니다. 쓴맛. 쓴맛이에요. 쓴맛. 대표적인 여기 뭐 있어요? 비누 있어요. 비누. 비누 먹어봤니? 아마 이렇게 배워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겠죠 아마. 그 비누 말고 폼클렌징으로 너는 세수하다가 가끔 입에 막 들어가지 않니? 세게 밀다 보면은 안 그러니? 아, 또 군대 얘기로 가야 돼? 훈련단에서는요 7주 동안 딱 7번 씻게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7번을요 막 우리 지금 씻는 것처럼 평소 쓰는 것처럼 막 10분, 20분 이렇게 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5분 동안 씻으래요. 근데 인당 5분도 아니고요 한 소대당 5분이에요. 한 소대당 5분이니까 한 소대가 몇 명이지? 60명 정도 된다. 우리는 그래. 우리 훈련단은 그래요. 훈련단은 60명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명당 그치 딱 1분씩 씻으란 얘기죠. 60명에 5분이니까. 아무튼 아니구나. 60년이 5분이면 계산이 안 되네. 5초. 아무튼 그렇게 씻으란 얘기죠. 물론 샤워실이 되게 크긴 하지. 근데 거기에 이제 다 같이 들어가 씻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7주 동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씻고 나오는 방법을 고안을 한 거예요. 60명이 줄지어가지고 이제 또 키 큰 애들이 보통 오래 씻어야 되니까 키 큰 애들 맨 앞에 세우고 작은 애들 뒤에 세우고 다 줄 서가지고요 샤워기를 쫙 틀어놔. 이렇게 줄 서서 틀어놔요. 가장 세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이러고 지나가. 자동차 세차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 가서 머리랑 빨리 이렇게 하고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씻겨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살짝 막 거품 남아있고 이런 거는 수건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피부 다 난리 나겠죠. 아무튼 그렇게 씻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세수랑 면도 이런 것도 그때 다 해야 돼요. 5분 안에. 면도는 이제 세면대에 사니까 그때 이제 세수하다 보면은요 폼클렌징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팍 한단 말이야. 폼클렌징이 입안에 들어가요. 한번 나중에 느껴보세요. 진짜 와 말 그대로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왜요? 로이킴도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거 뭐 보고 만든 노래인지 알 것 같아.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일단 그 폼클렌징 아니었구나 그때는. 근데 훈련단 때는 비누였구나 그때는. 비누로 그 오이 비누 있잖아요. 그걸로 씻어야 된단 말이야. 오이 향이 빡 터져요 입안에. 진짜 개 싫어요. 근데 오이 향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거니까 또 화학적인 화장품 냄새가 엄청 퍼져요 입안에. 잠깐 머금고 있으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쓴맛이 막 올라옵니다. 토할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폼클렌징 세수하다가 들어간 적 없으세요? IT 끝에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알겠는데 너네 이렇게 씻지? 세수 이렇게 하지? 고양이 세수 마냥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염기성 쓴맛이 납니다. 비누 드셔보시면요 쓴맛 날 거예요. 궁금하시면 드셔보시고요. 다음 얘네도 마찬가지 수용액에서 뭐 하기 때문에 이온화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전해질입니다.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요. 그 다음 세 번째 얘네는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에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손에 닿으면 미끈거립니다. 그래서 비누로 손 씻으면 손이 약간 미끈거리잖아요 처음에. 그지? 퐁퐁으로 손 씻어봤니? 해봤어요? 아마 요리하실 때 아니면 학교에서 보통 퐁퐁으로 씻을 건데요 하고서 핸드폰 열어본 적이 있어요? 지문인식? 퐁퐁으로 손 씻고 나면은요 퐁퐁이 비누보다 좀 더 세잖아요. 단백질을 녹이는데 어디까지 녹이냐면 우리 지문 일부를 녹여요. 물론 복구되는 한에서 녹이죠. 퐁퐁으로 손 씻고 그 직후에 손 말린 다음에 빠르게 핸드폰에 손 갖다 대보면은요 지문 아마 안 찍힐 거예요. 이게 단백질을 녹여서 그래요 퐁퐁이. 아무튼 뭐 그런 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산이랑 반대되기 때문에라고 써주시면 돼요. 산이랑 반대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금속과 탄산칼슘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지시학 습변화도 저번 주에 했으니까 넘어가요. 괜찮지? 여기까지 안 어렵죠? 중화 반응은 못하겠다. 마찬가지 염기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의 이동입니다. 여기서는 이번에는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 위에다가 붉은색 리터머스 종이 올려놔요. 요거 왜 적신다고요? 그렇지, 전해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럼 붉은색 리터머스 종이 위에다가 내가 NaOH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파래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전압을 빡 걸어주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플러스 극쪽으로는 OH 마이너스 그리고 NO3 마이너스까지 같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극쪽으로는요 K 플러스와 B 플러스. 네 책에도 있잖아, 바보야. 나트륨이죠. Na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 NO3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NO3 마이너스 때문은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전체가 다 파란색이 됐어야겠죠. 그렇다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얘는 아니라 했으니까 누구 때문이다? OH 마이너스 때문이다. 라는 사고 과정을 너네가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얘도요. NaOH로 했을 때 불안하다면은요. 다른 걸로 빼봐도 되겠죠? MgOH2라던가. 그 다음 암모니아 분수 실험입니다. 어떻게 실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암모니아 기체를 이렇게 담아놓은 둥근 플라스크에다가요. 밑에 마개를 씌워요. 그리고 구멍을 2개 뚫고요. 한쪽 구멍에다가는요. 물이 살짝 들어있는 스포이드를 채워 넣을 거고요. 한쪽 구멍에는요. 빨대를 끼울 거예요. 그리고 이 빨대의 끝에는 물과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이 들어가 있는 페놀프탈레인이 들어가 있는 비커가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실험 과정 간단해요. 누르고 관찰합니다. 스포이트 이 고무 부분 누르고 관찰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미안. 스포이드를 누르면은요.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겠죠. 이때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요? 왜 물에 잘 녹아요? 극성이니까 그렇지. 극성이라서 물에 잘 녹아요. 얘가 물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던 기체가 여기 물에 녹아버리니까요. 이 기체의 압력이 즉 기압이 떨어져요. 기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기압은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을 테니까요. 밑에 있던 물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요. 위로 솟아 올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녹이고 끝이에요. 기압 떨어지고 얘가 올라오니까요. 물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암모니아 기체랑 만나요? 그럼 암모니아 기체가 물과 만나니까 무슨 성? 염기성을 만들어내고 OH-를 만들어내고 걔가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만나니까 무슨 색?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의 분수가 뻔뻔 뿜어져 나오는 요런 암모니아 분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붉은색이라 했다고 막 핏빛 빨간색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무섭게. 한 분홍색? 약간 연보라색?
정도의 투명한 예쁜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예쁘다고 드셔보시거나 냄새 맡으시면 안 돼요. 암모니아 기체 냄새 진짜 지독해요. 맡아본 적 있지? 암모니아 기체 정도는. 나 실험 안 해봤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맡아보세요. 다 이과대학 갈 거 아니야? 팔아요. 암모니아 담아놓은 통 팔아요. 보통 어디서 팔지? 사본 적은 없는데 헬스장 가시면은 어떤 되게 우락부락한 남성분이 한 번씩 가끔씩 요런 통 하나 들고 있다가 까가지고 냄새 맡으시고 하고 내려놓으실 거예요. 암모니아거든요. 한번 헬스장 가시면 맡아보게 해달라 해보세요. 지려요. 아무튼 암모니아 기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기도 물에 녹아가지고요. 완전히 이온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염기가 완전히 이온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염기의 세기가 있는데요. 물에 녹아 이온하는 정도로 갖다가 표시를 합니다. 대부분 이온화되는 물질엔 누가 있냐면은 강염기 NaOH, KOH, CaOH2 등이 있고요. 요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온화도가 높다. 아까 함일 때 알파였으니까 염기일 때 베타겠네요. 가 아니라 여기도 알파예요. 됐어요? 그 다음 일부만 이온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약염기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NH4OH 수산화 암모늄 또는 하나만 더 쓸게요. MgOH2가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수산화 마그네슘. 마찬가지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강염기는 BOH라고 할게요. 이온화하여서 약간의 BOH만 남겨놓고요. 대부분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형태로 남습니다. 약염기는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COH로 할까요 그냥? 이온화해서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인 거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낮아지긴 해야 돼요 반드시. COH로 남고요. 일부만 C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갈라지게 됩니다. 같이 안 어렵죠? 미안. 너도 아까 웃었잖아. 나 보고 나갔을 때. 같이 괜찮죠? 안 어렵죠? 마찬가지 여기서도요. 얘가 뭐예요? 둘 다 염기라고 한다면은 얘가 얘에 비해서 더 끄덕끄덕이에요? 뭐예요, 종빈아? 강염기라고 하겠죠. 얘가 얘에 비해서 더 약염기. 둘이 공통으로 뭐 포함하고 있다고요? 작은 동그라미 포함한다. 그럼 이 A가 OH 마이너스. 얘네가 각각 B 플러스 C 플러스가 되겠죠? 쉽죠? 여기까지는. 3년기의 정의도 아마 클릭은 좀 쉬울 거고요. 문제 수는 20문제로 맞출게요. 이번 주 클릭은 근데 15문제밖에 안 돼. pH 어렵잖아요. 신나죠? 가보세요.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소리 너네 중화 반응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 다음 지시약, 마지막 지시약인데요. 위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냥 색깔 한번 확인 쭉 하시고요. 넘어가 주세요. 새로운 거 같은 경우에만 이거 조심하시고요. 메틸오렌지 주황색. 다전구는 노란색으로 했대요. 뭐가 좋아요? 메틸오렌지는 중성에서 너네는 주황색. 다전구는 노란색.
그 다음 천연지시약인데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검은 콩, 블루베리 등에서 추출한 용액은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전체적으로 보라색이죠. 물질들 다. 블루베리까지 포함해서. 약간 보라색에서 푸른색 정도의 그리고 약간 어두운 색소거든요. 요거는 액성에 따라서요. 산성에서 붉은색, 중성에서 보라색, 염기성에서 약염기일 땐 파란색, 강해질수록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천연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얘는 다 눈에 좋은 친구들이에요. 도시는. 포도 껍질을 많이 드셔야죠. 안 드시는 게 정상이죠. 포도 껍질은 블루베리를 많이 드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지울게요. 까지 하시면 일단은 오늘 개념까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지워줄래요? 꺼줄래요?